그렇게 이제 함수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학생은 변화가 없죠. 변할 수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방법을 학생은 거의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안 해요. 선생님들도 그동안에 가르친 대로 그대로 가르치려고만 하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기술입니다. 공부도 기술이고, 학생과 선생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머지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시간도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인데 24시간을 어떻게 하냐? 사실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지금 학생과 선생이 열심히 최고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시간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4당 5락, 그래서 하루에 4시간만 자면 합격을 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말을 선생님도 들으셨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4시간 이하 자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4시간 잡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레이드, 성적이 똑같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과 선생은 함수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이 충분히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열심히 했다고 했을 적에 시간의 함수에 따른다고 보면 4시간 자면 똑같이 1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것은 산술적으로 해놓은 표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GPST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건 제가 만든 함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사하다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 것 같네. 그럴 것 같네가 아니라 이게 틀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냥 하는 말은 맞아. 근데 학생이 최선을 다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면 시간은 함수다. 그럼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아끼는 수밖에 없죠. 자는 시간을 아끼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자는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안 먹네. 실제로는 이것을 믿고서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내가 왜 이 함수를, 이런 함수를 만들었냐면 톡 트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소개할 적에 원래 대학은 경북 사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범대학이 한국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 사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공주사대, 그 충청도에 사범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경북사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3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도마다 다 있죠. 그렇게 어려웠어요.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사범고등학교, 사범학교를 나오면 선생님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2년제 교육대학으로 돼서 지금은 4년제 교육대학이 돼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같은 4년제니까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냐 차이일 뿐인데 요새는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초등학교에서도 나 중고등학교 가고 싶다면 또 그래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작게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게 통용이 됐죠. 학생이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유전적이나 지능이나 이런
좀 차이가 있죠. 선생님도 가르치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차이가 없다고 했을 적에는 시간 암수인데 차이가 있을 때는 또 그걸 따져봐야 돼. 학생의 지능이 얼마냐, 공부하는 집중도가 얼마냐, 선생님도 가르치는 집중도가 얼마냐, 얼마나 가르칠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게 따라 또 다르거든요.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학생은 자, 지금까지는 머리, 지능, 그 다음 부지런함, 집중력 이런 것만 따졌어요. 그럼 머리도 똑같고 집중력도 똑같이 하고 똑같다고 보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학생도 그 공부하는 방법, 지금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 첫째,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치고 뭐 준비를 잘하고 다른 선생님도 다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요.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해도 똑같은 사람끼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친해지고 어떤 사람은 서먹서먹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특히 정치 아니면 종교가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이런 거 그것도 직업이니까 하려면 부침성, 사람을 끌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치, 변호사도 그렇고 정치인은 사람을 끌지 못하면 떨어지잖아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하시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해서 비판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꿈이 뭡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을 꿈을 꿉니다. 사실 그 꿈이 맞은지 안 맞은지는 좌우간 더 따져봐야 하지만 그런 꿈을 꿔요. 그럼 그렇게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는 안 되잖아.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늘어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한번 만난 사람은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이 원래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하고 포함해서 역대 정치인 중에 가장 그런 끌는 힘이 있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리하고 고기 있고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고난 끝에 대통령이 됐는데, 들은 말에 의하면 그분하고 가서 한 30분만 대화를 하면 영원한 김대중맨이 된답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대화를 해가지고 영원히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맞으면 보통 직접적인 그런 말을 제가 해서 들란가 모르지만, 교육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준표라고 하는 분, 굉장히 머리도 좋고 애국심도 있고 굉장히 샤프한 분입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정치는 떼죽을 이루는 게 정치예요. 머리만 좋다고 정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사람 따르는 사람이 없어. 혼자 똑똑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편, 자기 사람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치에서
대통령을 만드는 거야. 대통령이.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쎄 제가 가르친, 원래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없어서 우선 학교 문을 닫았지만, 예를 들어 최면 그러니까 뭐 사람을 현혹시키고 오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끄는 기술. 그거 말고도 또 많은 기술이 있어요. 공부할 때 시간을 24시간을 100시간으로 만드는 기술, 잠자면서도 공부하는 기술, 이런 게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원래는, 내가 아까 경북 사대 나왔다고 했는데 사대 생물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식물 공부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식물을 조사하고 그걸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그걸 가르치기 전에 경북사대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기술이란 책을 쓰게 된 원인이 거기 있어요. 10년 동안 내가 학생을 가르쳐 봤더니 학생도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멍청하게 공부해.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 멍청하게 가르쳐. 열심히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눈 뜨고 밤안 잠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놀면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안고 열심히 하면, 노는 건 혼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엔 잘 몰랐죠. 그래서 뭐 열심히 사당 오락을 믿고 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한의과대학에 제가 이제 취업 비자를 얻어서 한 6년 학장을 했습니다. 식물학을 가르친 인연으로. 식물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식물이니까 한의과 대학생들의 약초가 식물이니까, 이게요, 한의사들이요 많이 있지만 마른 약재 파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당귀, 천궁 보면 천궁인지 당궁인지 몰라. 식물로는 몰라요. 뿌리를 뽑아서 말려서 썰은 것만 보면 알아. 근데 몰라.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약재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캐야 하는데 모르잖아요. 이제 전부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가르쳤으니까, 그런 인연으로 한의과 대학을 하면서 한의사를 하면서 가면 생각하니까, 야, 한의사가 좋긴 좋더라고요. 양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부분을 치료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픔을 치료해 준다는 것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내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보다는 아픈 거를 낫게 해주니까, 물론 돈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굉장히 기뻤어요. 예, 좋았어.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다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아픈데 되게 아픈 걸 조사해 보니까 우울증, 뭐 그런 마음 질병들이 많아. 다 그런 병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째지거나 뭐 어디가 곪거나 뭐 하는 것은 10명이면 2명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 병이 들거나 하는 거. 20%를 가지고 수많은 의사와 한의사들과 치료사들이 다 붙어서 뜯어먹고 있어요. 거기서 치료를 받아서 먹고 살고 있어. 나머지 80% 병을 못 고쳐. 우울증 고칩니까? 의사들이? 가면 항우울제 약만 줘요. 못 고쳐. 항우울제란 일정한 시간 동안 우울하지 마라, 기분이 좋아지라는 약이에요. 6시간 먹으면 6시간은 괜찮아. 그러다가 또 우울해져. 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항우울제는 우선은 좋을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사탕이 달다고,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그거 오래 먹으면 우울증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 우리 몸에서 우울하면
우울한 원인을 제거해 주려고 해야지. 그걸 눌러버리면 약이라는 데는 습성이 있어요. 습관성. 그래서 처음에는 6시간이 작동하지만 자꾸 먹으면 3시간, 2시간, 1시간 나중에는 먹어도 안 들어요. 뭐 열알, 2알, 3알 하다가 한 주먹 먹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못 오는 거야. 그냥 정신병으로 돼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항우울증, 통증약 이런 것은요, 낫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거야. 잔인하죠. 더 잔인해. 차라리 지금 죽으면 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10년간 그 병을 앓다가 죽게 하냐 그 소리입니다. 차라리 지금 빨리 돌아갔다가 새로 오는 게 낫지. 제 말입니다. 그게 못 고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음병을 어떻게 고치는 거냐 해서 영국대 찾은 것이 최면을 가르치는 걸 찾았어요. 미국 사람들 최면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는 우리 로드랜드에서 최면 대학을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학교는 없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최면 학교가 하나 있어서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한 1년 딱 배우고 나니까 이것이 답이 여기 있었구나. 모든 정치인이, 모든 변호사가, 승려와 목사님과 성직자가 원하는 그 기술이 여기 있구나. 그걸 깨닫고서 학장 6년 하다가 최면학교로 아예 들어왔어요. 3년간 있으면서 더 배우고 치료도 하고. 원래 최면은 병을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마음 병을. 치료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의사도 하지만 마음치료, 심리치료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심리치료는 말로 하는 거죠. 치료 안 됩니다. 그거.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합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것만 그 PTS인데 그 학생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선생님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부 기술. 제가 이 책을 쓴 게 그래서 쓴 겁니다. 중고등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쓰려고 하니까 큼지간히 두껍게 해서 멋지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멋지게 만들면 뭐예요? 안 읽으면 소용없지. 이렇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라고,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읽으라고 작게 만들었어요. 이제 공부 기술이라고 뭐 타이프 치든지 하면 뭐 출판사국에 뭐 인터넷에서 뜨긴 뜹니다. 선생님을 위해서는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똑같은 책이야. 근데 이제 서술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것이 글을 냈고, 그 다음에 시간은 변화할 수 없냐? 24시간인데 시간도 변화할 수, 무진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최면 기술을 쓰면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100시간, 200시간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금방 지금 내가 이 인터넷 이 컴퓨터에 3가지 그걸 윈도우를 띄워놨어요. 또 쓰려고. 요 윈도우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하고 요거 말고 또 가르치는 요거 있죠? 요거 있잖아요. 윈도우를 2개를 띄워놨는데 이러듯이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윈도우를 띄워놓을 수 있어요. 윈도우 띄워놓은 윈도우마다 각자 작용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를 2개를 띄워놨다.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되겠죠? 그렇잖아요. 한 윈도우는 잠자는 윈도우, 한 윈도우는 공부하는 윈도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웃기는 소리 같지만 진짜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걸 몰라. 이게 지금 이 컴퓨터를 우리 뇌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걸 윈도우를 10개를 띄워놓으면
자면서 공부하면서 게임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적당히 명령을 해, 방법에. 그래서 시간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PST 다 바꿀 수 있으면 그레이드는 엄청나죠. 저는 그 학생 때 공부를 잘한 축에 들었습니다. 뭐 작은 학교 어때서 1등도 오고 그랬는데, 나 친구들하고 내가 놀지 않고 공부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을 때 같이 놀고 막 같이 장난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 얘기가, 야, 너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왜 너는 100점이고 나는 왜 이거 맞냐 이거야. 너 왜 100점이냐 그거야. 나하고 똑같이 놀았는데. 교복생 친구니까 같이 생겼죠. 근데 그 친구는 그 노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몰라. 그 친구는 공부 시간에 해차례 옆 사람하고 장난치고 선생님 말도 잘 안 들어. 나는요, 그 시간만은 딱 선생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을 무슨 말 하는가 다 이렇게 뭐 받아들여. 기억에 한 번 기억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 기억이 나냐 안 나냐의 차이지 일단 기억은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꺼내는 기술이 필요해. 보통 사람은 기억이 됐어도 못 꺼내.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 꺼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른 거야. 그래, 시험 칠 적에 다른 애들은 해찰했으니까 장난치고 선생님 말 잘 안 들었으니까 뭐 안 배웠는데 들은 적이 없어. 왜? 안 들었으니까. 그래, 못 쓰는 거야. 나는 이렇다고 했지 다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요걸 띄웠고요. 또 하나, 요것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극과 감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원래 우리가 보통 생각기에, 야, 눈으로 본다. 눈이 나빠. 그래서 볼 수가 없어. 귀가 나빠. 들을 수가 없어. 코가 막혔어. 냄새 맡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 선생님도 생물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요. 눈에서는 본다. 눈이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본 건 또 볼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못 봐서 그러지. 눈이란 건 빛이라는 자극을 우리 눈 속에 들어왔을 때 전기 자극으로 신호로 바꿔주는 컨버터밖에 안 돼요. 컨버터. 전환기, 변환기죠. 자극을 수용해서 변환시키는 변환기입니다. 컨버터. 그 변환된 전기 신호로 뇌로 가요. 일정한 뇌, 시각령이라는 뇌로 가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빨갛구나, 이쁘구나, 밉구나,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건 누가 보냐? 뇌에서 보는 거죠. 뇌가 보는 겁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을,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귀. 소리를 귀로 듣는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귀에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귀는 소리의 자극을 전기의 신호로 바꿔줘요. 우리 몸은 전부 전기의 신호로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전기의 신호로 바꿔서 그걸 뇌로 보내면 청각령이라는 곳에서 소리를 분석해서 듣게 됩니다. 노래소리구나, 고함소리구나, 공부를 가르치는 소리구나,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테너, 이런 식으로 다.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도. 코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냄새라는 자극을, 그러니까 빛이라는 자극, 소리라는 자극, 냄새라는 자극. 냄새는 화학물질이죠, 일종의. 코로 들어와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후각령에 가서 냄새를 맡게 돼요. 맛. 혀에서, 우린 입에서 맛을 본다고 그러는데, 혀로 맛을 본다고 그러는데, 혀에서 맛보는 게 아니고 어떤 화학물질의 자극을 혀에서 느껴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미각령으로 보내면, 미각령이라는 게 이제 감각령은 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브레인. 뇌에서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코와 혀와 피부가 또 하나 있죠. 피부. 온냉아통, 차고 따뜻하고 누르고 아프고 하는 그런 감각, 피부에서 그것도 마찬가지. 눈, 귀, 코, 혀, 피부가 빛, 소리, 냄새, 맛, 온냉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고 뇌에서, 브레인 감각력입니다. 뇌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뇌에서 보고, 뇌에서 듣고, 뇌에서 냄새 맡고, 뇌에서 맛보고, 뇌에서 온내와 통각을 느끼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뇌입니다. 일단은 그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요것은 이제 다 띄우고 전번 시간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의식과 잠재의식. 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런데 생각인데 또 생각이 두 가지냐? 근데 사실 따지면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 선생님들이 저 사람이 눈, 코, 귀 그것이 듣는 게 아니라 뇌에서 듣는다고 하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것이 현재 일반의식입니다. 그게 일반의식. 우리 컴퓨터에 보면 자판으로 두들기면 이 밖에 나오죠. 일반의식이야. 그걸 탁 저장하면 저장이 되죠. 저장하는 용량, 저장이 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저장된 것을 끌어낸 것입니다.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이게 일반의식이야. 그래서 일반의식과 잠재의식, 이게 보통 작용할 때 의식, 생각, 이건 잠재된 생각. 대개 그 비율을 보면 일반의식이 10%, 잠재의식은 90%가 잠재의식입니다. 모든 건 잠재의식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1 테라바이트 속에 저장된 그 속에서 이걸 싹 이게 제가 꺼내드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5감, 5가지 감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일반의식과 컨셔스 마인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잠재의식이 있어. 여기다 저장하는 곳입니다.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은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깨닫기 어려운가 몰라. 잠재의식은 일반의식이 대비되거나 신비한 능력의 영역이라는 등 그런 뜻으로 내면의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의식, 어떤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 이런 얘기하죠. 그게 잠재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의식, 초의식, 심령의식, 영성, 불성, 신성, 귀신, 이 말이 이 잠재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마음, 이 잠재의식. 그 잠재의식이란 말을 다른 용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관점과 종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 중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 잠재의식이야. 잠재의식은 일반 의식은 컨셔스 마인드, 이건 서브컨셔스 마인드. 자신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공부보다 지금 이 공부를 제일 우선해야 돼. 다른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거나 공부하는데 열심히 잠 안 자고 사업한다고 돈 벌어지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기술을 배워야지. 아무나 돈 잘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이러는데도 돈 못 벌어. 기술이 있어요. 핵심적 실체로서 영역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잠재의식의 작용을 간단히 적용하면 세 가지. 첫째,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잠들지 않고 활동합니다.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가 피곤하면 자는데, 자는 건 일반 의식이 자는 거지, 잠재의식은 이런 잠이지만 여기는 잠이란 게 없어요. 잠자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으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죽을 때까지 깨어있는 게 잠재의식입니다. 두 번째, 특수한 상황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어떤 엄마가 밖에 갔다 왔는데 3층에 살아요. 근데 엄마 그러다가 실제 얘기입니다. 조그만 딸이 엄마 오니까 엄마 그러다가 막 그 난간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받아요. 받아냈습니다. 살았어요. 그거 말고도 또 있어. 어떤 중풍 환자가 많이 있는 대여섯 명 있는 병실이 있어요. 중풍 환자들은 걷지를 못하잖아. 한쪽이 마비돼서.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독사가 들어왔어. 낮인데 독사가 휙 들어오니까 중풍 환자 5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평소에 걷지도 못한 사람들 다 도망갔어. 초인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이거 내가 초인적인 능력이라고 해서 그게 초인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내가 한 번은 계란판 위에 걷는 걸 시범 본 적이 있어요. 초인적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배우면 할 수 있어.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못해. 내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면 계란이 아주 약하잖아요. 발을 한번 올려놔 보니까 아무리 많이 계란 위에 계란판을 놓고서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는 닿지 않더라고요. 10개쯤 닿게 하려고 해도 안 돼. 5개 이상은 안 돼. 그럼 5개가 제가 80kg입니다. 180파운드. 80kg 가까이 돼요. 역시 한 발로 올라갈 때 다이안 5개 올려놔 딱 그러면 180파운드, 80kg을 계란 5개가 받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깨져버리지. 누구나 다 깨져요. 그런데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욕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면서 공부한다든지,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놀면서 공부한다든지, 한참 공부했는데 누구야? 야 놀자 불러. 안 나가면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딱 거기서 나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논다. 노는 중에도
지금 하던 공부를 계속한다 라고 딱 암시해놓고 나가서 계속 노는 거야. 여기서는 책장이 펄럭이고 있고 머릿속에서. 우리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잠재의식의 초인적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로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보통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초인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집에 불이 나자 평소에는 도저히 들 수조차도 없던 무거운 거, 굉장히 보물이요, 보물. 들 수도 없었어. 남편하고도 둘이 들기도 힘들었어. 그런데 여자의 힘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원래 그런 힘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5층이네. 5층에서 떨어지는 3살짜리 아이를 마침 집으로 오고 있던 어머니가 창 아래까지 순식간에 달려가서 5층이니까 8m쯤 돼요. 떨어져 내려오는 아이를 탁 받았어요. 여자가. 누가 남자라도 못합니다. 그리고 8명 중풍 환자가 있는 병실에 이게 실제입니다. 다 옛날에 오래전 일이지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 일이에요. 병실에 큰 뱀이, 여기서 큰 뱀이라고 좀 독사했습니다. 독사는 아니까 그냥 물리면 죽는다는 하니까 창으로 기어 들어오자 몸도 가누지 못하던 중풍 환자들이 2층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이런 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여러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인류 역사에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일가를 이뤘던 사람들은 거의가 잠재의식의 힘을 훌륭하게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재의식이 힘이 위기 상황에서만 발휘되냐,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휘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은 아닙니다. 특별한데 특별한 능력이 아니야. 그 소리는 뭐냐면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몇몇 분야에 있어서 보통 이상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도 있지만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나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조물주가. 다 능력을 주셨어. 근데 그 능력을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을 뿐이요. 잠재의식 활용하는데 논리적이나 분석적이나 학술적이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는.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한데, 자기 삶의 계획 안에 잠재의식이란 영역을 생각으로 설정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냐, 이런 게 있다더라, 나도 해봐야지. 공부 기술을 가르친다더라, 나도 공부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배워야지.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때릴 것만 핀잔 두고 때리기만 할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시켜라. 선생님은 그게시지 공부를 학습시키는 게 외우게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외우는 기술자를 만들어. 지금은 옛날에는 다 외워가지고 판검사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외워가지고 하는 직업들은 별로 이제 앞으로 각광받지 못합니다. 창의력. 자, 설정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암시하기만 하면 작용은 시작돼요.
생각만 하면 돼. 아까 내가 했죠? 야, 밖에 가서 놀아주겠는데. 그럼 잠재의식이가 명령을 해야 돼. 명령은 방법을 배워야 돼요. 딱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논다. 노는 동안에 앞에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복습하라. 시작! 그러고 가서 계속 노는 거야. 그러면 이 잠재의식은 공부하고 있고, 실컷 놀고 와서 공부도 다 된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시험 치거나 너 테스트 해보면 알죠. 잠재의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 구별 없이 누구나 잠재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이에 아까 5층에서 뛰어낸 자기 딸내미 받는 것이나 자기도 모르게 그 방 나와요. 그런 것이 그걸 의식적으로 배워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르면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탁 떠오르죠.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생각이 딱 떠올라. 그게 바로 잠재의식에서 하는 일입니다. 안 떠오를 수도 있죠. 근데 떠올라. 그래서 잘 떠오르게만 그런 기술을 배워야죠. 떠오르는 건 어떤 사람은 떠오르고 안 떠오를 수 있어. 기억이. 잘 떠오르게 하는 기술이 있다니까?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 느낌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애써 무시하고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는데 그 결과는 자신이 처음 느낀 그대로 겪게 된 경험들입니다. 특히 책상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영자, 기존의 데이터 외에, 그러니까 그 어떤 매뉴얼대로 꼭 되는 게 아닙니다. 감이라는 게 있어. 임프레션. 감이 좋네? 그러죠? 뭘 꼭 눈에 보지 않아도 탁 하고 떠오르는 감각. 이 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감을 딱 잡아서 잘 이용해야 돼요. 감을 놓치거나 무시해서는 낭패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감을 잘 잡은 사람은 성공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감이라는 게 좀 떠오르면 좋은데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떠오르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잘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배웠어도 그러지만 본인이 배우지는 않았어도 그 감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기술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야. 안 배웠어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유능한 기술자는, 그러니까 기술자가 있는데 삐삐삐 소리가 나. 그러면 그 뒤에 다 뜯어봅니까? 다 안 뜯어보죠? 노래하는 기술자는 딱 소리 들어보고 한 곳만 가서 딱 그것만 뜯어요. 그것만 딱 고쳐. 그게 감입니다. 감. 보통 기술자는 다 뜯어야 돼.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니까. 그런데 유능한 사람은 소리만 탁 듣고 감으로 여기구나. 거기만 딱 열어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죠. 뛰어난 영업사원도 마찬가지야. 영업사원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데이터 계산기 쫓아다닌다고 물건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주 가야 되겠지만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입니다. 감.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감. 근데 그걸 딱 해줘. 그럼 성사되는 거야. 그걸 모르면 장사도 안 되죠. 물론 모든 세상 모든 일이 느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낌이 좋다는 것은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롭게 활용될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이란 예지적이고 창조적이고 총체적인 잠재의식의 자기 실현을 위한 언어로서 잠재의식과 일반의식이 한 소통 방식인 것입니다. 이건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물 위에 떠있는 얼음이 물 위에 주먹만 이렇게 떠있다고 해서 얼음이 주먹만한 게 아니죠? 보이는 것은 주먹만 하지만 그 물속에 들어있는 건 그것의 9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큰 배가 얼음이 조금 떠있는데 저거 부딪혀버리지 뭐. 그래서 배가 깨져버립니다. 90%는 물속에 잠겨 있어요. 10%만 떠 있고 우리가 느끼는 오감, 아까 오감 5가지 보고 듣고 하는 일반의식은 우리의 전체 의식 영역 규모에 비하면 1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 그러니까 얼음이 이렇게 생기면 바닷물이 있고 요거 일반의식, 이게 잠재의식이고 일상적 생활과 행동을 발현하는 것은 잠재의식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는 아니면 어떤 사람과 얘기할 적에 대부분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을 진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무슨 얘기 하다가 무의식적이 하는 행동,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말, 그걸 딱 캐치를 하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뭐 그냥 헛소리 했네.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그 사람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캐치를 잘하면 요처럼 여기 빙산이 있죠? 위에 있는 떠 있는 건 요만하지만 속에 있는 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이게 잠재의식입니다. 아까 제가 재미로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게 접니다.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아까 안 되는 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량내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섰는지 안 섰는지 어떻게 알아? 난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쓴 책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보세요. 잠깐 재밌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왜냐면 그 감각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손을 그냥 쭉 잡고 계시죠. 어떤 식당에서 몸이 있을 때 연관이나 아니 일단 그거 나한테 길을 좀 보내주고 내가 좀 길을 보내주자 내 힘으로 그냥 생각하다가 왜? 그 길은 상관없어요. 아픈 거. 자, 손을 저쪽 잡고 또 들어보시고 마음으로 힘을 나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뭐 저쪽 이거 하는 사람들은 차례기라고 하는데 뺏어나가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힘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 잘 보게 하려고 옆으로 양말도 벗고 다 이렇게
내 생각에는 여기서 걷는 것은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발 뛸 때가 어렵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도 하는데 뭘 못할 게 있겠습니까? 자, 됐으면 내려갑니다. 망하면 지압 소리 안 들리고도 웃으면서 이제 걷는 것은 내가 걸어보니까 걷는 것은 아주 쉬워요. 내가 여기 계란빵 이게 식당으로 가기 위해서 2개만 가져갔는데 6개를 사가지고 탁탁탁 걷고 뒤로 걷고 하니까 아주 쉽더라고요. 근데 그냥 올라서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기 전에 명상을 해요. 명상. 나는 내 몸이 새털처럼 가볍다. 새털처럼 가벼워서 나는 이 위에 올라서도 걸을 수 있다. 꼭 그게 암시입니다. 이게 나를, 그게 가장 힘든 것이 내가 나를 믿는 것이 힘들어요. 본인이 본인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100% 믿어야 돼. 1%만 의심해도 안 됩니다. 될까? 안 돼요.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난 할 수 있어. 여기에 있는 게 12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나도 하는데 똑같잖아. 나도 하는데 당신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요, 선생님은 해도 우리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못해요 하니까 못하는 거야. 아, 선생님 할 수 있네요.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걸 한 원인은 이 모임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임이 요새 잘 안 되는데 내 친구들이 모였을 때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밥만 먹고 얘기하고 해지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최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퍼포먼스를 해보자. 즉 이걸 달걀 8개, 4개 판을 쭉 깔아놓고 식당에 모임이 들어갈 적에 다 걸어서 들어가는 거야. 나올 적에도 계란표 걸어서 나오는 거야.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모임이,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부터 하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인데 결국은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저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못 움직이게도 할 수 있어요. 1년 후에는 이분 여기는 이제 보통 사람은 이게 들리게 되겠지만 발이 땅에 딱 들어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암시를 하면 이게 못 돼요. 자, 다른 사람 와서 뛰는 거 한번 보세요. 뛰어지는가? 자, 내가 나만 하면 힘드니까 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보통 때는 들었는데 안 돼요, 안 돼. 보통 때는 그냥 들려. 근데 안 돼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자, 이것만 보기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걸 보이는. 제가 이제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신기한 현상을 하네. 이것만이 최면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여기 테아트행 하나를 가져와서 띄우려고 했더니 뭐가 안 깔려가지고 안 떠서 그걸 못 보내줍니다만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장을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서 세 번째 학습 활동 원천 잠재의식을 이런 것이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잠재의식이 어떤 거냐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책을 보냈는데 책을 만들 때는 이 그림을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인터넷에 떼어다 붙였더니 여기서 다 빼버렸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잠재의식 기능, 의식에 대해서만 쭉 얘기하고 오늘 시간 맡기려고 합니다. 5가지가 있어요. 잠재의식 기능.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잠재의식 기능 중 중요한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잠재의식은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사소한 것까지 그대로 기록합니다. 스쳐 지나간 것까지 다 있어요. 이미 기억에 들어있어. 두 번째, 한 번 기록 저장된 것은 결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 노인이 됐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기억은 있어요. 있는데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왜곡되지 않아요. 왜곡이라는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살 때 기억 그대로 3살 때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잠재의식의 정보 저장 능력은 우리 뇌의 저장 능력은 인간이 만든 초대형 컴퓨터보다도 더 크고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더 정밀합니다. 우리 인간은 뇌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요새 AI 때문에 화제인데 AI 훈련시켜서 챗 GPT로 묻고 대답하는데 AI도 어떤 정보를 입력한 한도 내에서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들어온 정보 말고도 그냥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준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무한하게 많이 주면 그 정보 때문에 잘하죠. 멍청한 사람보다 나아. 그런데 인간만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몰에서 식당 몰에서 어떻게 좀 늦게 그 식당 몰이 있으니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철문을 반쯤 닫았어요. 예, 나가고 들어오던 문 중에 나가는 문을 닫고 들어오는 문 쪽만 그만큼 조금만 열어놨어. 웨이모가 손님 싣고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 나가는 문 쪽으로 쓰니까 철문이 있거든. 못 나가. 그래서 뒤로 다시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문도 닫아놨거든요. 그거 가서 또 입질이가 닫혀 있으니까 돌아서 또 와. 막혔으니까 또 가. 3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웨이모를 요 학습은 안 시켰나 보다. 내가 열어줬어요. 열어줘서 나갔는데 그런 것만 빼고는 요새 웨이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줄지어 다녀요 요새는. 앞으로는 택시 없어집니다. 친절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도 없고 또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물론 웨이모 타면 거의 다 녹화합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 있을까 봐서 녹화는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는 운전사가 안 탔으니까 문제 없죠. 사고날 위험도 지금 한국에도 어떤 70대 운전사가 택시 운전사가 급발진 해가지고 20명 다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새 웨이모 중에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까. 웨이모는 스스로 문을 사람이 열고 닫지 않습니까? 웨이모 스스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내리고 문을 안 닫아버리고 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문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종 직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이고 문이 안 닫혀서 출발 못하고 있다고는 정부가 저쪽 들어오면 사람을 보내서 문을 닫게 해요. 그걸 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 그래서 문 한 번 닫아주는데 20불. 신종 직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외모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닫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은 당시의 순간처럼 상승하게, 그냥 기억이 아니라 상생한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3살 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다. 그때 기억이 상생해.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상생한 기억이 나.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해요. 5번째, 잠재의식은 죽어서 뇌세포가 완전히 썩어서 중지하는 순간까지 활동을 계속합니다. 자는 게 없어. 6번째, 잠재의식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걸어가다가 어떤 큰 파토를 발견했어. 아, 파토 있네? 이거 발 디디면 큰일 나겠네. 팔 부러지겠네? 안 해야지. 딱 그렇게 하려면 눈에서 보고 파토를 보고 전교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서 뇌에서 파토를 있네? 어떻게 할까? 아, 파토를 빠지게 생겼네? 어떻게 할까? 그러면 발을 딛지 말고 당겨야지 라고 명령하기까지는 빨라야 0.2초가 걸립니다. 보아서 뇌에서 들어가서 뇌에서 판단해서 어떤 근육에 명령하기까지는 빠르면 0.2초 0.2초 더 걸리면 노인들은 더 걸리죠. 0.2초면요 1초에 10m 달린 사람은 0.2초면 2m 가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 위험을 방지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 파토리 있네? 큰일 날 뻔했네. 자기가 명령도 안 했는데 발이 뒤로 가. 그러고는 집에 가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걸 누가 하냐? 잠재의식이에요. 그런 일을 위험해서 스스로 하는 일을. 이렇게 중요한 게 잠재의식입니다. 자, 잠재의식은 정보를 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건 잠재의식을 조절하는 거야. 조절을 하게 되면 이 과거 경험이 떠올라요. 자, 이게 잠재의식이야. 과거 경험이 다 저장돼 있어. 저장된 것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 아, 3살 때로 돌아간다. 그때 기억이 잘 난다. 라고 하면 그때 기억이 탁 떠올라. 그렇게 안 해도 떠오르는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억은 그렇게 해야 떠올라요. 기억이, 그 기술이 있어. 그걸 배워야지. 안 배우는 사람은 못 하죠. 근데 선천적으로 또 잘 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장된 정보를 떠오르게 하는 기술이 마인드 컨트롤, 최면입니다. 최면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요새는 히프노시스라는 말을 잘 사용 않고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소리나 다 같은 거예요. 말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소리입니다. 2번째, 이 잠재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와 똑같습니다. 컴퓨터와 똑같은 게 아니고 거꾸로 잠재의식과 똑같이 만든 것이 컴퓨터입니다. 우리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컴퓨터예요. 컴퓨터 잠재의식이 우리 뇌가 컴퓨터와 비슷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우리의 뇌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만들었으니까. 맥스웰 박사, 와이너 박사, 이 사람은 잠재의식은 마치 두뇌를 통해서 작동하는 컴퓨터와 같다. 원래 컴퓨터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더해서
잠재의식의 논리적 분석 능력이나 정보 저장 용량은 매우 엄청나서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라 할지라도 두뇌의 잠재의식에 비교하면 그저 한낱 장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삶을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스쳐 지나간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70년, 80년 동안의 일을 다 기억한다? 그러면 뇌가 터지겠네? 안 그렇습니다. 뇌의 저장 능력의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20%도 못 쓰고 죽어요. 옛날엔 10%도 못 썼죠. 우리 두뇌가 어느 정도 용량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체의 모든 기관을 조절 통제하는 것이 잠재의식입니다. 우리 몸을 다 통제해. 생각이 없을 때도 아까 무의식적으로도 통제해. 특히 무의식적으로 통제할 때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때는 일반 의식으로 합니다만은 일반 의식으로 안 돼. 위험해. 그럼 잠재의식 미리 해버려요. 조금 다른 소리인데 요새 쇼킹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한국 대통령이 지금 회담을 하고 있고 연초에 그 나라로 손님 불러들여서 대접을 보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중국이 어쨌든 한국하고 친해야 되겠다. 한국도 중국하고 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연초에, 정초에 그것도 큰 뉴스야. 보통 나라들은 그런 것이 없거든. 근데 그때와 때를 거의 맞춰서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아르헨티나죠? 마두로. 그 아주 독재자이긴 한데, 이야,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3시간 만에 대통령 내유를, 잠자놈을 끌어가 미국 땅에 데려다 놨어요. 체포에다가. 야, 이게 가능한 겁니까? 3시간 만에. 놀랄 일이죠. 그 정보라든가 기술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마두로 그 대통령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면 누구가 자고 있다, 그 옆에 뭐 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 개는 지금 옆에 있다,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요. 그 기술 이용하면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별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안 해서 그러지, 나를 용인이다 생각하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요새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엄청나죠? 요전에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 많이 잡혀가서 있고 그런데 그 한국의 특수 부대에다 한 20명이 가서 뭐 몇십 명을 구출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구출을 했습니까? 구출 못해요. 캄보디아에서도 못했는데. 그런데 뭐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딱 보면 그 속에 사람이 어느 방에 몇 명 있고 다 보인답니다. 어디에서 어떤 놈들이 총 들고 있고 없고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해서 그놈들 다 물리치고 빼내오죠. 어쨌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뇌의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몸의 전 기관을 조절 통제하는 것이 잠재의식입니다. 시기가 틀리네.
지금 11시 18분이니까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100분을 하고 20분을 쉬겠습니다.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조절돼요. 내가 인슐린을 분비하고 싶어서 분비하고 소화기를 분비하라 해서 분비됩니까? 자동적으로 되지. 다 자동이야. 10%만 내가 내 몸이지만 내 몸을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마음대로 허술지를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10%도 못 돼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10%도 못 돼. 나머지는 자동이야. 저절로 주는 거예요. 내가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했을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하는 건 10%도 안 돼. 잠재의식이 화학적, 전기적 지작으로 다 조절하기 때문에 자동입니다. 자동. 마인드 컨트롤 실험은 인체의 모든 기관이 잠재의식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마인드 컨트롤은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기술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방에 딱 붙여라. 그렇다고 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은 발바닥이 땅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뛸 수 없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암시해 놓으면 그 옆에 사람들이 뛰려고도 안 뛰어. 안 떨어져. 같이 암시가 통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도 컨트롤할 수 있고 심장 박동수도 컨트롤할 수 있고 내장기관도 컨트롤할 수 있고 혈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혈압약만 먹어야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자료를 읽는데 KBS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띄웠더니 요새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카메라 녹화되잖아요. 요것을 이제 인터넷 띄울 거거든. 그때 이게 작은 걸로 나왔는데도 한결 연락 왔더랍니다. 자료를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근데 30년 전에 제가 이제 생물학 교수를 했다고 했는데 충북대학 생물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토끼 10마리를 사서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동맥경화 콜레스테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기, 비계 쌀을 다져가지고 그걸 줬어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걸린다고 해서 잘 안 먹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5마리는 우리 안에 가둬놓고 호랑이 소리도 들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마리는 가둬놓지 않고 조교들 여학생 조교들이 막 안고 다니고 귀엽다고 쓰다듬고 먹이는 똑같이 줬어요. 6개월 후에 혈관을 조사해 봤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토끼들은 혈관이 다 막혔어. 5마리 중에 2마리는 눈도 멀었어요. 혈압이 높아졌어. 그런데 사랑받은 5마리는 아무런 없어. 혈관을 보니까 혈관이 깨끗해. 자, 그렇다면 비계살을 많이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먹지 마라. 또 콜레스테롤 없어지는 약을 먹자. 아스피린을 먹자. 그거 안 먹어도 실컷 맛있는 고기살 먹고도 혈압 안 높아질 수 있고 콜레스테롤 안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병 원인은 스트레스다. 심장 박동수, 박동이 빨라질 때도 내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70번 뛴다. 라고 암시하면 정상으로 돌아가. 밥을 많이 먹었어. 소화를 빨리 시켜야 되겠어. 할 수 있어요. 딱 되고 소화액이 많이 분비돼서 빨리 소화시킨다. 거짓말 같죠? 진짜 나는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 최면대 총장도 했으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한의사니까 한의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배운 사람인데 어쨌든 주말에 토요일 날 놀러 갔어. 그래서 저녁 술 마셨어요. 새벽 4시쯤 돼서 캄캄한데 집에 와야겠더라고요. 거기가 8가하고 저기 놀만디인데 나는 8가하고 벌문 그쪽에 살았어요. 이게 걸어와야 돼. 상당히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 가야겠다고 한참 걸어오는데 오줌이 마려워요. 막 터질 것 같아. 쏟아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보니까 그 트래시캔이 서 있더라고요. 날이 훤히 밝아가. 사람도 하나도 왔다 갔다 해. 트래시캔으로 돌아가서 오줌만 쌀라고 하는데 오줌도 나오고 대변도 같이 나오려고 하는 거야. 뱃속을 우르르 하면서. 이게 원래 항문 근육하고 요도 근육이 같이 하거든요. 이게 이완되면 같이 이완돼요. 이거 같이 나오려고 하니 큰일 났네. 오줌 싸다가 예를 들어 설사까지 같이 오면 그 날씨 하는데 무슨 개망신이냐고요. 그래서 앉아서 딱 눈을 감고 위기요. 큰 쪽팔리게 생겼고 여기서 딱 손에 이 아랫배다 손 딱 대고 난 이제 그걸 다른 사람보다 잘 되니까 딱 대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동운동이 멈춘다. 연동운동이 되니까 대변이 나오려고 그러시면 우리 몸속에 지금 똥 가득해요. 근데 괜찮죠? 나올 때가 되면 이렇게 주물주물 아래로 내려오는 연동운동이라고 해요. 대장에서 연동운동이 일어나면 대변을 보러 가야 돼요. 똥이 꽉 들었어도 연동운동이 안 일어나면 괜찮아. 그래서 명령했어요. 연동운동이 멈춘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고는 처음에는 어그저그저 걸었지만 자고간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열쇠를 꽂자마자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손으로 붙잡고 자고간 문을 열고 들어와서 화장실부터 갔어요. 왜 이랬지?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동운동이 멈추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명령이 잘못됐더라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멈춰라 했으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로 시작된 거예요. 예, 명령 잘해야 돼요. 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준비가 될 때까지 연동운동이 멈춘다라고 명령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확실하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썼을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분비샘들 작용, 상처도 그래요. 그 얘기는 해야 되겠네. 내가 지금 여기에 상처가 이렇게는 상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찢어지. 그런데 수술받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느 때인가 장갑을 끼고 있는데 봉고차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다가 장갑 낀 채로 문을 탁 닫았는데 손가락 2개가 끼어 있었던 거야. 다쳤습니다. 나 이거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수가 마주쳤으니까
여기 있는 살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잡고 되게 아프기도 하고 피도 나고 딱 잡고 그때는 위기 있을 때는 최면에 더 잘 들어가요. 딱 잡고 뻥 누르고는 피가 멈춘다. 아프지 않다. 빨리 낫는다. 그대로 됩니다. 피도 멈춰주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것도 한 10분 있었더니 별로 안 아파. 피도 안 나고. 그래서 지금 실금처럼 이렇게 나이지만 언뜻 보면 몰라요. 나이가 꿰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나섰어. 이렇게 상처 치유가 빠르게 되고 체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제가 한의사라고 했죠. 한의사이면서 겨울에 침맞이로 오면 차가운 손으로 그 사람 몸을 만지면 응철이 들잖아요. 응철이 들면 침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곳에 침을 놓으려고 아프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 이런 연습을 했어요. 침 맞으러 오면 이제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 얼른 수면 속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따뜻하다. 손이 따뜻하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만 하면 손끝이 찌릿찌릿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손끝이 이렇게 빨개져요. 실제로 빨개져요. 따숩습니다. 내 손이. 나는 그걸 그 침몰질에 그런 이용을 해. 실제로. 침도로 와서 맞는 사람들이 내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다 얘기해요. 나는 원래 이제 그런 암시를 하니까 그 암시가 잘 들어요. 혈액선을 잘하게 줄 수도 있고, 체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다른 변화들, 예를 들면 공부 시간에 집중할 수도 있고, 수업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고, 요약내에 저장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조리있게 발표할 수도 있고,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묻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인터뷰 왔을 때 당황하면 아는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 인터뷰 하기 전에 다 앉아서 이런 걸 배운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로 내가 지금부터 인터뷰를 받는다. 내 기억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잘 떠오르고 그 내용을 말할 적에 조리 있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딱 암시를 해놓으면 그냥 술술 나와. 조리 있게.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걸 다 생각해서 다 합니까? 말이 저절로 되는 거지. 저절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누가 이 단어 외에는 다음 단어를 사용하고 하는 걸 기억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절로 다 나오는 거지. 후추면 암시, 이걸 후추면 암시라고 합니다. 각성 후에 해야 할 행동 지침을 하다라는 잠재의식의 명령. 명령을 잘 내립니다. 아까 나도 당신은 바닥에 발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뗄 수가 없습니다. 명령에는 못 뛰는 거야. 못 뛰잖아요. 여기서 봤을 적에. 그 사람이 체구가 작아. 노인이야. 나보다 훨씬 지금 95세 됐어요. 가볍지? 근데 못 들잖아. 기억의 작용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억의 저장 창고, 잠재의식은 창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다 그대로. 그러니까 들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본 것,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다 오감으로 다 저장하고 있어요. 3살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기억이 있어. 떠올리면 그때 맛과 향까지 다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기술이요. 여기 기억된 것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느냐. 많이 꺼내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죠. 꺼내는 기술이 있어요. 당시 그대로를 수용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당시 그대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대부분 사람은 5년 전에 일어났던 일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기억할 수가 없죠. 때로는 어떤 때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한두 가지 할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한계가 없어. 다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에서는 그 공부에 관한 것만 이제 하는 거니까 그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학습 추면, 그러니까 기억에, 지식에 관한 기억을 이렇게 잘 꺼내게 하는 기술, 재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부터 기억되기 시작할까요? 날 때부터라고 했는데 날 때 정확히 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그래서 제가 그 실험한 일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낳는 거, 생년월일이 바로 그거죠. 그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왔잖아. 생긴 것은 10달 전에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자와 완전자가 합쳐졌으니까 그때는 세포 상태이니까 언제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로 기억할까? 그걸 실험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그 연구를 한 사람들 연구에 의하면 태아도 5가지가, 그러니까 감각을 다 느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밖을 볼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적에 태아교육이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요새 잘 모르면서도 아빠가 엄마 배를 불룩한 배를 쓰다면서 아가야 잘 자라 아빠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실제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겨서 부부간 싸움을 하고 와이프를 욕한다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애기도 다 알아요. 그걸.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애기는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우울증이 생기든가 그런 것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치료한 사람 중에 아까 우울증을 떼어올리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그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아서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립니다. 그분이 우울증 때문에 어떤 우울증이냐면 이상해. 내가 왜 여기 있지? 그 사람이 40대인데 한의사입니다. 내가 여기 있지? 벌써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대. 그런 사람은 길 가다가도 그냥 남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최면 속에 들어가서 이 20살 때로 가자, 10살 때로 가자, 5살 때로 가자 해도 기억이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로 돌아갑니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뭐가 들리십니까? 뭐가 보입니까? 라고 명령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 그런 것이 말하자면 아기가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그게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한 일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썼습니다. 어느 유명한 마음치료 전문에는 태어나부터 잠재의식의 실제적인 기억이 시작된다고 믿고 어떤 학자는 출생 이전부터 기록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닥터 난도르라든가 이 사람은 꿈의 분석과 설명을 통해서 출생과 출생 이전에
기억이 뒤로 시작된다라고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서 내가 최면 그걸 읽고서 다른 사람들도 최면 상태에서 태어날 때의 경험 이런 것을 나타낸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필자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그 소리는 제 소리입니다. 잠재 의식의 기록은 그러니까 이 소리는 왜 썼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울증.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여기 있지? 하는 우울증. 그 사람을 이제 치료한 결과 호주 안 나와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나왔어요. 아마 12주 임신 12주 정도였을 때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쯤 아버지 어머니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기 있죠. 42세의 미세스 리. 이분이 이제 한의사라 나 이제 잘 알아서 이제 왔는데 깊은 최면을 유도했을 때의 경험이다. 그녀에게 깊은 최면 속에서 태아 퇴행을 명령했을 때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임신 약 12주 때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그녀의 어머니가 임신 중절을 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원치 않는 임신하면 뛰어버리려고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임신 중절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배를 때리고 막 또 어떤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시도를 했던가 봐. 그 과정에서 받은 태아의 살, 그러니까 긁어낸다고 이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은 임신 중절 약으로 오지만 옛날에는 긁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기를 통해서 수저, 작은 찻숟가락 같은 수제를 집어넣어요. 집어다가 안 보이지 이게 감으로 집어다 가지고 자궁에 붙어있는 작은 애기, 손가락만한 애기 이렇게 해서 걸리면 딱 해서 긁어내버리는 거예요. 띄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긁어낸다고 했어요.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때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숟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저처럼 생긴 것이 자기를 떼어내기 위해서 들어왔대.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죽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임신 중절을 못하고 난 사람이 이 미세스 리예요. 그래서 잘 모르지. 근데 그런 우울증이 태어난 것이 그때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경험이 지금 우울증을 앓는 원인이냐 물으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나빴어, 뭐 어쩌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살기도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어머니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시켜. 그때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엄마를 이해합니다. 자, 이해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우울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깨우는 겁니다. 그럼 그 후에 그런 일 없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태아 오감 연구 거기도 보니까 태아는 보고 다 보여요. 근데 낳는 순간 그 능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손으로 눈을 가리면 못 보죠. 엄마 뱃속일 때는 다 보여. 그래서 임신했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싸움을 한다거나 다툼을 하지 말고 쓰다듬고 아빠 보이냐? 나는 아가 네가 보고 싶어. 사랑해. 그렇게 해줘야 돼. 그걸 다 들으니까. 실제로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고 싶다고 마구 욕설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필자는 여기 있죠. 이를 바탕으로 임신 12주보다 더 이전부터
감각의 수용과 기록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도 그걸 인정을 해요. 자, 잠재의식의 생각과 논리 이것만 하고, 잠재의식은 자의적으로 우리 그 말할 때 잠재의식 아까 명령한다고 했는데 명령 잘못하면 안 돼요.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치겠네 그러면 우리는 미치겠네 그러면 나 미칠 정도로 매우 화가 난 모양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잠재의식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미치겠네 그러면 정말로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미쳐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치료할 적에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잠재의식이가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때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잠재의식에서는 최면 속에서는 네 그럽니다. 말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해 준다고 그러죠. 이 글자 말대로 어디서 태어난가를 말해 줄 수 있느냐 그랬으니까 네 그러죠. 근데 보통 때는 어디서 태어난가를 말해달라 그 소리거든요. 이게 일반 언어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면사 이걸 공부하거나 이럴 적에 입력을 잘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걸 리터럴리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럽니다. 그걸 암시 언어라고 하는데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버리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이 평소에 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도 있고 우리 보통 때도 있고 근데 야 너 뭐래도 쓸데없어 임마 너는 고칠 수 없어 평생 너 죄는 가봐라 그런 걸 많이 하죠.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뭐 아들한테 꼭 억하심력으로 한 일은 아니에요. 빌어먹으려고 그 소리는 그냥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놔놓고 빌어먹으면 밥 먹어 공부하네 빌어먹을 놈이. 근데 그애가 이제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다 빌어먹을 놈 그렇게 그 말을 엄마로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엄마가 그냥 사랑스럽게 얘기하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들어왔는데 서울대학을 나왔는데도 취직 시험을 치면 안 돼. 다 떨어져. 하는 일마다 안 돼.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겠지. 내가 뭔 일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사실은 서울대학도 나오고 그랬는데도 안 준다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요. 그럼 평소에 가족 중에서 가족들이 늘 하고 들어온 말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빌어먹을 놈이 공부 잘하네. 빌어먹을 놈아. 서울대학 들어가서 예를 들어 빌어먹는 소리를 꼭 했대. 그래서 그 소리를 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당신이 빌어먹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소리를 안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지워버려야 하는데 평생 들어온 소리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평생을 어떻게 다 지워. 그래서 그걸 점 하나만 찍었어요. 빌어먹을 것을 빌자다가 점 하나 딱 찍어서 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엄마가 당신 뭐 벌어먹을 놈이라고 했다. 벌어먹을 놈. 이 말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이게 벌어먹을 놈. 자, 따라서 해. 벌어먹을 놈. 벌어먹을 놈. 벌어먹을 놈. 그게 벌어먹을 놈이라는 소리야. 당신 잘 벌어먹으라고 엄마가 얘기한 거야. 당신 벌어먹을 수 있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학원 강사를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쳤어. 잘 가르치니까 손님 학생들이 많이 와서 나중에 학원을 차렸어. 큰 부자가 됐어요. 빌어먹을 놈이라고 벌어먹을 놈이라고 고치니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벌어먹을 놈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손자가 있거나 아들, 딸 있으면 화나더라도 화내고, 야! 너 걱정 마라. 너 큰 인물, 너 크게 될 사람이야. 너 부자로 다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잠재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재의식의 활성화, 최면 유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기술을 말로만이라도 하겠습니다.